예, 제가 덱스터의 광팬이고요. 티빙에만 덱스터 전 시리즈가 다 있어요. 아마 미국 드라마 역사상 네, 최고의 그렇습니다. 오프닝 시퀀스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요즘 진짜 반갑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파이더맨 왔죠? 삼스가 왔습니다. 요다, 고스트버스터즈. 올해 이렇게 다 돌아오는데 왜 여기 한 분은 아직도 안 돌아오고 계시는지. 한 분이 네. 안 돌았어. 어떻게? 네, 한 분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셨죠? 티빙 구독을 끊고 티빙 영상에는 참여를 못하겠다고. 안 끊었어. 배수탁 작가는 이제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촬영하러. 네, 그럼 베스타 작가는 잠깐 가고 다시 돌아온 덱스터에 대해서 전격. 오늘은 해부라는 말을 쓸게요. 덱스터 분이 워낙 또 해부를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피 끓는 살인의 어떤 그런 욕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탄생한 넌 아니야. 캐릭터 덱스터. 주석철 기자가 네, 라는 덱스터 생각. 시리즈의 엄청난 팬이죠. 예, 제가 덱스터의 광팬이고요. 약간 눈빛이 반짝였어 지금. 광팬이 그런데 광적이었어 눈빛이. 드디어 8년 만에 시즌 9, 그러니까 뉴 블러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티빙에서 공개가 되는데요. Every day I walk through this world faking it, Hey, Mr. Lindsay. knowing if anyone knows who I am, they throw me in the deepest, darkest pit they can. 사실 저는 티빙을 처음에 구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티빙에만 덱스터 전 시리즈가 다 있어요. 이 덱스터는 이제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양떼 속에 있는 늑대다. 가끔씩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정말 죽어 마땅한 놈들만 쏙쏙 골라서 죽이는 사이코패스는 없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 그 바람에 딱 맞는 사이코패스가 바로 이 덱스터죠. 그래서 덱스터가 죽이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정말 모두가 좀 혐오하고 진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죽이는 사이코패스인데요. 굉장히 많은 상들을 받았고 특히나 온갖 그 요리 장면과 뭐 이런 소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타이틀 시퀀스는 지금 봐도 너무나 아마 미국 드라마 세련되죠. 역사상 네, 최고의 그렇습니다. 오프닝 시퀀스 중 하나일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주인공인 이 마이클 C 홀이 그 사이코패스 연기를 훌륭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많은 팬들이 그 1시즌부터 4시즌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5시즌부터 조금 약해졌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5시즌부터도 되게 재밌었어요. 쭉 재밌었구나. 네, 저는 쭉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샬롯 램플링도 이 시리즈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긴장감이 어마어마했죠. 더군다나 또 이 마이클 시올이 찍으면서 또 이 림프종 암에 걸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도 이 시리즈를 쉬지 않고 계속 출연하기로 하면서 한 시즌 5였나? 그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치료를 받느라고 이게 머리가 다 빠진 상황이었는데도 모자를 쓰고 시즌 5를 찍었던 일도 있기 때문에 마이클 시올이라는 배우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덱스터 이전에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미드를 하나 찍었죠. 6피트 언더라고. 그러니까 장의사로 나와요. 이 마이클 시올이. 그런데 그 어떤 가족의 이야기와 그 장의사라는 그런 공간에서 펼쳐진 어떤 죽은 수많은 인간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너무나 딥하게 다루는데 정말 저는 아직까지도 죽음이라는 주제를 6피트 언더만큼 잘 다룬 미국 드라마나 영화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시올이 두 드라마를 연속으로 성공시키는 것을 보고 저는 어떤 안도를 했냐면 우리가 진짜 좋은 영화 배우를 하나 얻었구나. 왜냐하면 TV 시리즈 인기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영화에 등장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맡은 역할들이 뭐 게이머라는 영화에서 이제 악역을 맡은 게 조금 알려져 있는데 영화들에서 그렇게 인상적인 역할을 맡지 못하는 동시에 건강이 아까 말처럼 암으로 너무 악화됨으로써 배우 커리어가 더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췄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덱스터가 새로운 시즌으로 8년 만에 돌아온 게 되게 배우의 커리어의 입장에서도 저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 범죄자가 악을 처단한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인데 이게 이렇게 계속 살아남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만약에 지금도 한국에서 이거를 드라마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케이를 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파격적인 설정이고 심지어 그 10몇 년 전에도 파격적이었지만 지금 다시 꺼내봐도 이 설정은 되게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덱스터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혼자서 억누르고 있는 어떤 사이코패스 캐릭터를 굉장히 전면으로 끌어내서
장르화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덱스터라는 이 시리즈의 대담함은 이 캐릭터로부터 시작이 되고 8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연쇄살인마가 덱스터에서는 자아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자기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내면의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사이코패스에게 동화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위험성, 그 아슬아슬한 위험성의 경계를 덱스터가 너무 잘 요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주인공 캐릭터를 만들 때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캐릭터가 윤리적인 모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는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선이거나 완벽히 악인 캐릭터에 별로 끌리지 않거든요. 덱스터는 정말 그 캐릭터에 담긴 윤리성이라는 것의 실험을 정말 얼마나 대담하게 해낸 것인가 지금도 사실 되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순간이 있는 드라마예요. 덱스터 뉴블러드를 이제 몇 편 이제 저희가 먼저 봤잖아요. 이게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방영된 시리즈의 10년 후 이야기입니다. 이제 허리케인으로 실종된 것으로 8시즌 마지막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덱스터가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뉴욕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여전히 숨기고 살고 있는데 또 그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 때문에 다시 한번 전면에 덱스터로서 재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누르고 있던 본능을 다시 이렇게 그건 정말 펼쳐 딱 보이는. 화면을 딱 보는 순간 덱스터가 늙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생각하는 통통하면서 약간 순진해 보이던 그 얼굴이 아니라 뭔가 살이 쫙 빠지고 이제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겪은 듯한 딱 그 비주얼부터가 이거는 10년 뒤의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과연 이렇게 10년 뒤의 이야기고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이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배경을 완전히 바꿨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대였던 마이애미의 어떤 굉장히 좀 끈적끈적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피도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굉장히 좀 이상한 질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눈 덮인 북부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뭔가 그 예전에 그 렛민을 봤던 그런 뱀파이어였던 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확 바꾸니까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이 살아난다라는 것들이 저는 첫 화를 보면서부터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양아버지의 존재가 계속 그 주변을 맴돌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이 덱스터가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 규범을 정립하게끔 옆에서 계속 그런 조언을 하는 역할이었는데 저는 또 굉장히 소름 끼쳤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버린 아들이 자기를 찾아온 거잖아요. 보면 아버지가 남긴 그 한마디가 그거밖에 없었죠. 혹시라도 이 해리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뭔가 좀 어두운 경향을 보이면은 나에게 당장 연락해라라고 하는 메모만 남기고 떠났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 시리즈는 뭔가 공간이 어떻게 확장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 아빠 사이코패스와 또 이 아들 사이코패스의 확장되는 부자관계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 10년의 시간 공백이 있었는데 과연 이제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티빙을 통해서 이 덱스터 시즌을 많이 보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덱스터 시리즈는 한국의 웰메이드 드라마들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쵸. 그러니까 OCN 의학 드라마라든지 드라마들. 경찰 드라마라든지 이제 뭐 이렇게 사이코패스를 다룬 드라마에서 덱스터를 정말로 참 보면서 자란 사람이 만든 설정들도 많고 그것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예전의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사실 볼 거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윤리적으로 모호한 어떤 캐릭터를 중심으로 놓은 드라마가 최근에 좀 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를테면 뭐 브레이킹 배드라든지 뭐 덱스터 같은 것들이 이제 잘 안 나오고 있는 참인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올드 팬들도 많았을 거고 맞아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이제 뉴 팬들도 많을 테니까 사실은 아마, 성공할 수 약간 있지 이제 않을까요? 그 원조 맛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분. 그래서 맞아요. 지금까지 이제 덱스터를 안 보고 다른 작품들 파생된 많은 작품들을 봤다면 티빙을 통해서 이 원조 맛집으로 돌아와서 이 원조의 맛이 어떤 건지 이 시리즈의 그 참맛을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찐팬 한번 말씀하실래요? 혹시라도 덱스터를 아예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티빙에서 1시즌부터 보시면 일단 거의 뭐 시간 순삭으로 쭉 재밌게 보실 수가 있고 일주일에 그냥 가지. 그러니까 한 시즌 사라져. 정도만 보시고 이 뉴 블러드로 바로 오셔도 되고요. 더군다나 기대 포인트는 사라졌던 존 리스고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존 리스고 워낙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한데 이 배우의 어떤 현재 모습이 저는 그 밤쉘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 폭스뉴스 사장으로 등장했잖아요. 완전
그 살이 디룩디룩 찐 거구에 정말 너무나 싫은 사장으로 등장을 해서 아, 이 배우는 예나 지금이나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싫은 느낌이 확 오는 그런 배우 중에 하나거든요. 그 존 리스거우가 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못 봤잖아요. 어떻게 또 이렇게 등장을 할지 그게 가장 기대가 됩니다. 네. 덱스터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까요? 네. 덱스터 찐팬? 네. 선지 해장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예, 덱스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선지 해장국집 주방 같아요. 덱스터 작업실은. 저는 사이코패스를 사랑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드라마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에 빠짐으로써 그런 윤리적인 모호함을 되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배수탁님에게 이 드라마를 추천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네. 항상 화가 있잖아. 배순탁에게는 화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 풀어줘야 돼. 저희 같이 보고 더 이제 그 덱스터의 새로운 시즌 뉴 블러드를 맞이하면서 더 많은 풍성한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